안녕하세요. 유튜브 댓글에 있는데 누가 영어로 썼더라고요. 가끔 외국인이 댓글을 쓰는 적이 있어가지고 지나치려고 했는데 자세히 읽어보니까 이거예요. 그래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다루는 거 맞죠? 구독자님? 그래서 Immunomic Therapeutics to present at AACR에서 한다라는 건데 핵심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려가 보면은 자 여기 이뮤노미 홈페이지 들어와 있고 여기에 보면은 준 22 2020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포스터 세션 데이트 앤 타임이 적혀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6월 22일이라는 거고요. 자, 여기서부터 처음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내려가서 보면은 데이터 from preclinical studies라고 써져 있죠. 프리클리니컬, 클리니컬은 임상인데 프리니까 전임상, 그리고 뭐 비임상이라고도 합니다. 넌 클리니컬이라고 하고 같은 거예요. 동물 실험. 그래서 스터디스가 이제 유나이트 관련된 거고요. 그 다음에 뭐 플랫폼 기술이죠, 당연히. 뒤에 보면은 이제 마이스라고 있습니다. 이 마이스는 마우스예요. G, 실험 G. 그다음에 이제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이제 메르켈 셀이라 나와 있죠. 뉴스 기사로 한번 나왔습니다. 독일 총리 이름이랑 같다고 저번 영상에서 다룬 게 있는데 영어가 조금 불편하면은 이전 영상에 한글로 된 뉴스 기사를 분석한 게 있기 때문에 그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안티젠에 대한 것도 다뤘죠. 항체. 그래서 인핸스드라는 말이 붙어 있어 보니까 뭔가 더 강화된 좀 더 항원 특이적인 그런 항체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T셀 리스폰스. 우리가 보통 이제 약효가 있다고 하면 반응이 있다고 리스폰스가 있어야지 우리가 효과가 있다라고 그 가능성을 엿볼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CD4가 많이 나와서 한번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CD4가 있고 8이 있죠. 그래서 4는 뭐냐면은 헬퍼 T세포에 있는 표면에 있는 항원입니다. 우리가 이걸로 구분을 많이 하죠. 그래서 보면 이 D가 differentiation이거든요. 그래서 차별화하는, 좀 구분을 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CD4라고 되어 있으면은 헬퍼 T세포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러이러한 것들을 이제 데이터가 나왔죠. 전임상을 하고서 데이터 나온 게 will be presented 된다. 그래서 AACR 이제 버추얼이니까 온라인상으로 발표가 된다라는 거고요. 그게 6월 22일부터 24일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내려가 보면은 더 이제 정확한 시간대가 있죠. 9시부터 6시 사이에 열린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션 카테고리가 당연히 T세포 있으니까 이뮤놀로지겠죠. 그 다음에 세션 타이틀은 백신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 조금 더 올라가 보면은 CD8이 또 있죠. 자, CD8은 여기 보면은 공동 수용체는 대부분 세포독성 T세포, 즉 킬러 T세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물론 여기 보면은 뭐 NK세포 그리고 수지상 세포에서도 발현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얘네는 T세포 아니죠. NK세포랑 선천면역이죠. 둘 다. 얘네 둘 다 선천면역이에요. 그 다음에 T세포는 후천면역이고. 그래서 이제 CD4랑 CD8이랑 무슨 관계냐? 이 CD4가 provide essential support를 한다는 거죠. CD8 T셀에게 말이죠. 그러니까 얘가 잘 작동하게 헬퍼를 하는 역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임상 데이터들, 앱스트랙트들, 논문들을 많이 보면은 이 신뢰 구간이라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confidence interval이라고 되어 있는데 줄여서 CI라고 많이들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지 이후에 발표되는 것들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이 신뢰 구간이라는 것은 표본 데이터가 있죠. 이 표본 데이터가 x1, x2 이렇게 xn으로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통계량이 있는데 이 우리가 구하고 싶은 미지 모수 세타가 있습니다. 모수 이 세타를 이제 추정을 해야 되는데 이 세타가 과연 우리가 추정한 거에 얼마나 어떤 확률로 들어갔는가 그거를 보고 싶은 거죠. 사실은 우리가 전수조사를 못 하잖아요. 모집단을 모르기 때문에 표본을 뽑아서 그거를 우리가 추정을 해보고 싶은 게 통계잖아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추정하는 게 얼마나 신뢰가 가는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A는 뭐 0.95 같은 경우에는 95% 신뢰 구간이라고 하고 0.99 같은 경우에는 99% 신뢰 구간이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밑에 뭐 간단한 공식이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보면은 표본 평균 X바라고 쓰거든요. 이 표본 평균으로부터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죠? 모집단의 평균을 알고 싶은 겁니다.
모집단의 평균을 구하려고 하니까 너무 데이터가 많아서 전술조사를 할 수 없어서 표본을 뽑아서 평균을 구해봤습니다. 이게 과연 얼마나 신뢰 구간에 들어가 있는가 그걸 알고 싶으면은 이 밑에 공식을 사용하면 되는데 이 뮤가 모평균입니다. 이 뮤를 추정할 때 이 모집단의 모분산을 또 알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은 이렇게 공식을 넣어가지고 95% 신뢰 구간을 구한다라는 거고요. 또 검색을 해보면 확률 함수에서 모집단의 대표값이 들어있을 수 있는 확률값의 범위. 그래서 이 컨피던스 인터벌은 앱스트랙에서 자주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공부를 잘 해놓으면은 다음번에 볼 때 단박에 이해할 수 있고 편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 좀 요약을 잘 해야 하는데 표본 평균, 표본 표준 편차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싶은 모평균, 모표준 편차를 추정하고 있는데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하나는 점 추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구간 추정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뭐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보면은 대표적인 구간 추정인 신뢰 구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이 구간까지 실제 진짜 우리가 알고 싶은 실제 모수가 존재할 것으로 예측되는 구간인데, 이 신뢰 구간이 바로 있을 가능성을 나타냅니다. 모평균이 우리 예측된 구간 내에서 90%로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모집단의 전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표본을 뽑잖아요. 그럼 만약에 표본을 많이 뽑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이제 모평균의 95% 신뢰 구간을 식인데요. 여기 보면 n이 표본의 크기입니다. 위에서 봤듯이 표본을 많이 뽑으면 어떻게 될까? 표본을 많이 뽑으면 이게 작아지죠. n이 분모에 있으니까 작아집니다. 그러면은 표본의 수가 클수록 모평균은 정밀하게 추정될 수 있다. 왜냐면 이 좁아지잖아요. 좁아지니까. 보면은 이거 풀마로 되어 있습니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까지 그 사이를 말하는 거고, 보면은 이제 만약에 표본수가 작다면은 이 실내 구간이 너무 넓어지게 되죠. 왜냐하면 분모가 작아지면 이 숫자가 커집니다. 뿔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뭐 뿔마 2다. 그러면은 밑으로 2, 위로 2잖아요. 근데 뿔마 뭐 100이다. 그럼 아래로 100, 위로 100이잖아요. 그러면 더 넓어지죠. 너무 실내 구간이 넓어져가지고 모평균이 마이너스 100, 위에 100, 그 사이에 어딘가에 있으면은 사실 우리가 좀 그 예측하기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표본을 많이 뽑을수록, 그리고 표본 다 뽑아버리면서 모집단이 돼버리면은 이런 거 할 필요 없죠. 왜냐하면은 모수에 우리가 평균을 그냥 알아버릴 수가 있잖아요. 전체를 못 뽑기 때문에 표본을 뽑아서, 그다음 표본을 많이 뽑을수록 더 정밀하게 모평균을 추정할 수 있고, 이 표본을 적게 뽑을수록 이 구간이 너무 넓어져가지고 어디에 실제로 모평균이 위치할지는 예측하기 어려워진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것도 보면은 여기 X바가 표본 평균이라고 했잖아요. 표본 평균이 당연히 들어가겠죠. 우리가 표본 평균을 가지고서 예측을 하게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분자에는 얼마나 거리가 멀리 있냐. 그래서 표준 편차 S를 또 써가지고 이렇게 구하게 됩니다. 좀 복잡할 수도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은 이제 신뢰 구간, 컨피던스 인터벌이라는 것은 우리가 앱스트랙에서 CI라고 많이 봅니다. 그래서 CI가 있다고 한다면은 아 신뢰 구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요약을 하면 우리가 이제 예측을 할 건데 그 예측이 실제 모평균이 있을 가능성, 그 예측된 구간 내에서 실제 모평균이 있을 가능성이 95%다 라고 신뢰할 수 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뭐 추가로 더 표본이 클수록 더 정밀하게 추정할 수 있다 정도. 그리고 이제 추정하는데 두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는 점 추정이었고 하나는 구간 추정이었습니다. 구간 추정이 컨피던스 인터벌이었죠. 점 추정은 뭐냐? 점이니까 점 하나를 딱 찍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모수가 얼마냐라고 바로 탁 찍어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누군가 이제 점 추정을 했다면은 이제 표본을 뽑아서 하는 거죠. 추정하는 거니까. A 오브 지지율은 54.3%입니다. 라고 딱 54에 점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은 뭐 실제 지지율은 54.9%라면은 틀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점 추정은 딱 하나만 찍기 때문에 틀릴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은 이거를 좀 구간으로 우리가 예측을 해보면 추정을 해보면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했던 게 방금 봤던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신뢰 수준 95%로 신뢰 구간 51.3%에서 57.3% 내에 있습니다. 라고 하면은 자, 이 안에
그 실제 모수의 이 지지율이죠. 모수 지지율 54.9가 이 안에 있을 확률이 95%입니다.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당연히 점 추정보다는 구간 추정이 더 맞출 확률이 높겠죠. 하지만 구간 추정도 100%는 아니고 틀릴 수 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모수가 어느 값 A와 B 사이, 여기 51.3과 57.3 사이, A 사이, B 사이, 즉 어떤 구간 내에 몇 퍼센트 확률로, 보통 이제 95%, 99%, 그래서 95% 확률로 뭐 존재할 것이라 추정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확률 95%는 신뢰 수준, 컨피던스 레벨 또는 신뢰도라 부르고, 이 구간 있잖아요. 추정한 구간은 신뢰 구간, 컨피던스 인터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토대로 다음 이제 앱스트랙이 나올 때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